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정확한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 전달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이란 뭔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관리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유병률이 2에서 3%입니다. 유병률은 뭐냐면 전체 인구 중에 몇 프로나 걸려 있나, 그게 유병률입니다. 2에서 3%면요 100명에서 2~3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봐서는요 무려 100만에서 150만 정도 됩니다. 미국은 유병률이 4% 정도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에서 150만 인구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약을 먹고 있진 않고 굉장히 뭐랄까 저평가돼 있다, 아니면은 좀 간과돼 있다, 그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약을 꾸준히 먹게 하는 게 정말 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약을 잘 드시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죽고, 많은 사람들이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즉 통풍을 잘 치료하고 약을 꾸준히 드시면 많은 분들이 오래 살고 행복하게 가족들이랑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통풍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은 단순히 통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요 수명이 줄어든다 했잖아요. 왜 그렇냐면 심근경색 오고요, 중풍 오고요,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각종 합병증이 와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명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A씨가 통풍을 진단받은 후에 약을 먹었어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꾸준히 약을 먹고 정기적인 검진을 다 받았죠. 콩팥이 나빠지는지, 혹시 몸의 수치, 어떤 간 수치나 그런 것들이 나빠지는지 계속 봤죠. 그랬더니 통증이 아예 없어졌고, 약은 계속 먹는데 처음에는 신장이 좀 나빴다가 신장도 점점 기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A씨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금 10년째 약 먹으면서 잘 살고 있다, 앞으로도 잘 살 거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B씨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은 통풍을 진단을 받았는데요, 아플 때만 약 먹고 안 아프면 약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소홀히 한 거죠. 어떤 약물 치료냐면 요산을 낮추거나 요산을 조절하는 그런 약을 먹질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신장이 계속 나빠졌고 투석을 받아야 됐어요. 그렇게 투석을 계속 하다가 결국 뇌경색 오고 기타 합병증 때문에 너무너무 불행했고 일찍 사망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라는 하는 분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분은요 음식 관리와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 그런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통풍은 뭐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생선 먹지 마라, 내장 먹지 마라, 과일 뭐 먹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를 다 지키고 살았죠. 그런데 통풍이 계속 있고, 어떨 때는 아무리 조심해도 더 악화되다가 그 요산 결정이 쌓여서 관절 변형이 일어났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었다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약 잘 먹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수명도 다 누릴 수가 있는데, 약을 안 먹으면 합병증이 와서 일찍 죽을 수가 있고 장애가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정말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5가지 통풍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풍은 음식 관리만으로는 치료될 수 없습니다. 음식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음식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풍은 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운동만으로는 통풍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운동으로 치료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통풍은 병입니다. 운동을 여러분이 안 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세 번째,
통풍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장에서 요산 대사가 잘 안 돼서 요산을 배출하고 그런 기능이 잘 안 돼서 생겼다고 알고 있지만 왜 그런지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유전자도 일부 밝혀졌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직 밝히는 중이고 그 초입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 거의 다 모릅니다. 왜 생기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 통풍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 많이 먹어서 아니면 과식해서 뚱뚱해서 그래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이 조금 경향이 올라가는 건 있지만 그게 전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통풍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완치할 수 있다 라는 걸 제가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이건 저 혼자의 주장이 아니라요. 이미 외국의 특히 미국, 유럽 통합해서 통풍학회에서 통풍은 완치가 되는 병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치란 말을 외국에선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완치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통풍은 평생 완치되지 않고 약을 먹어야 되는 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통풍이 있는 것과 요산이 높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관은 있지만 두 개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산이 높은 환자 중에 통풍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 요산이 높은 경향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요산을 계속 낮추는 이 치료만 하면 되고 어느새 치료하다 보면 통풍은 없어지고 요산만 가지고 조절하고 통풍은 치료를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어느 순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고요산 혈증과 통풍이 같이 있죠. 두 개를 동시에 보면서 치료하다가 이 고요산 혈증만 평생 약을 먹으면 된다. 통풍은 완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통풍은 언제 또 발생하냐? 요산을 낮추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요. 요산이 계속 높잖아요. 그러면은 통풍이 다시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통풍은 어느 정도 약을 먹으면 한 6개월에서 1년, 1년 반 정도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되고 그 뒤로는 요산을 조절하면 된다. 완치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다섯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큰 문제 없이 재수명을 다 누릴 수 있고 합병증, 신장, 심장, 뇌 그리고 동맥경화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 5가지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통풍은 음식만으로 치료할 수 없다. 두 번째, 운동만으로 통풍을 치료할 수 없다. 세 번째, 통풍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른다. 다섯 번째,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평생 문제없이 재수명을 다 누릴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약을 드셔야 되고 그래야 오래오래 살고 불필요한 통증과 합병증을 피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요산을 낮추는 약을 통풍 있는 분이 안 먹으면요. 수명이 줄고 콩팥이 망가지고 장애가 생깁니다. 뇌졸중이 잘 생기고 통풍이 있는데 치료를 잘 받거나 안 받는 사람들이 정말 운명이 너무 다른 거죠. 통풍에 대한 핵심 내용은요.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통풍은 음식을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운동도 너무 강조하죠. 그 옳은 내용이 아닙니다. 통풍은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고 음식은 약간의 경향을 더 올리고 낮추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통풍은 약을 먹지 않으면요. 예전에는 그냥 아프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규명된 것은 물론 원인 같은 건 규명이 안 됐고 약을 안 먹으면 어떤 합병증이 생긴다 이런 거 연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수명이 줄어든다. 이게 확실히 써 있습니다. 논문에 써 있는 논문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통풍학회에서 그거를 정립을 시켜서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통풍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통풍이 있으시다면 제발 약을 꾸준히 복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치료는 없어요. 나머지 식사량 줄이고 고기 안 먹고 비만 조절하고 그런 거는 약간 곁다리죠. 부수적인 겁니다.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통풍 환자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약을 드시는 그날까지 통풍의 지식 전달을 위해서 애쓰는 털보 의사였습니다.